네, 오늘은 뭐 지수가 장 초반에 이제 반대 매매가 좀 나오면서 낙폭이 좀 많이 깊었다가 2200선이 붕괴되자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어쨌든 장세는 뭐 상반기는 경기 흐름이 별로 좋지 않고 또 미국의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 이제 올해 연말 정도이기 때문에 올해는 상반기 중에는 뭐 종목별 장세, 특히 이제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경기를 방어할 수 있는 소비주라든지 방어주 쪽에 관심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뭐 저는 상반기는 테마주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소비와 관련된 테마 또 정시 테마를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중국 관련 테마들이 소비 테마라는 큰 그림 속에 있지만 또 최근에 중국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소위 뭐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재개하고 또 이것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까지 있으면서 게임주들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쨌든 그 한 몇 년 동안에 이제 판호 발급뿐만 아니라 한한령으로 인해서 계속 부진을 면치 못했던 우리 게임주들인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중국의 정책 전환으로 인해서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오늘 관련 종목 하나 갖고 왔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보유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유 종목들을 잠깐 보면 뭐 펜엔터테인먼트가 지금 뭐 봉합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비올이라는 종목이 13.8% 그리고 어제 이제 소개드렸던 T3라고 하는 종목은 지금 뭐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T3라는 종목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T3라는 종목은 지금 직전 고점이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연속으로 지금 짧은 그 십자선 하나를 빼놓고는 양선이 4개 연속, 5개 연속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태고 또 최근 들어서도 3일 연속 이렇게 상승하면서 적산병이라 그러죠. 네, 흑산병은 이제 빠지는 쪽이고 적산병은 이제 오르는 쪽인데요. 그래서 빨간 붉을적자 적산병이 양선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직전 고점도 여기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모멘텀이 좀 미미했지만은 지금 모멘텀은 확인이 되고 있는 판호 발급 재개라고 하는 걸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고점 넘어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요. 추가 상승 이어진다면 뭐 등록했던 자리 언저리 2,100원대 정도 전후까지는 좀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 뭐 목표치까지 홀딩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한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나우아이비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나우아이비라고 하는 종목이 우주 돌파가 됐어요. 지금 이런 걸 이제 뭐 고가권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1차 상승이 이렇게 벌어진 다음에 짧게 얕은 조정이 나오면은 큰 시세가 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지수가 뭐 대략 4, 5일 동안에 고점 대비해서 120포인트 정도 저는 빠졌기 때문에요. 이런 주가 하락,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지수의 하락 속도는 오늘도 보시다시피 순간적으로 반대 매매로 인해서 쑥 빠졌다가 이제 저점 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개별 종목들의 경우는 지수하고는 상관없이 지수가 뭐 한 50포인트 이렇게 빠진다면 오늘처럼 좀 흔들릴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뭐 통상 10포인트 전후에서 플러스 나거나 마이너스 난다라고 상반기 동안 계속 진행될 때 개별 종목들 중에서 모멘텀을 끌고 있는 정시 테마주 섹터 그리고 소비 섹터 이런 쪽의 경우는 또 중국 섹터의 경우에는 순환 상승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나우아이비는 다음 타겟 목표치 적어도 18,000원 정도 언저리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수익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 가까운 수익인데요. 이거 뭐 깔끔하게 여기 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시장이 흔들려도 꿀떡을 하지 않는 종목이고요. 모멘텀 계속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편입발 종목 말씀드릴게요. 58,200원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종목 이름은 데브시스터즈입니다. 이 데브시스터즈는 작년이죠. 재작년이에요. 벌써 이제 재작년이 되어버린 상황인데요. 2021년 말에 이 종목이 2021년 초에 여기에 있었어요. 한 2,000원 뭐 이 정도에 있었던 종목이 급등을 해가지고 17만 원 정도 전후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급락을 한 다음에 17만 원 있던 주가가 또 3만 원까지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략 뭐 5분의 1 토막 내지는 6분의 1 토막이 난 이후에 지금 바닥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이게 여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또 이 지난해 2022년에는 실적이 또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그 흐름 때문에 조정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또 거꾸로 냉온탕도 이런 냉온탕이 없습니다. 이 2023년 올해는 또 실적이 무지하게 좋아질 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제 지난해 그 고가를 기록했을 때 실적이 이제 매출액 3,600억에 영업이익 560억 기록하면서 저렇게 폭등을 했는데 이번에는 올해는 매출액 3,500억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영업이익 600억 정도를 기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실적이 이제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뭐 밸류나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예상퍼 관점에서 보면 13배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뭐 ROE도 대략 26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여기서의 기술적인 반등이나 이런 부분은 좀 뭐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차트도 또 안정적인 모습이라서 이 정도 레벨까지는 무난한 상승을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과거에는 사실 좀 허접한 종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왼쪽에 보면 2017년, 18년, 19년, 20년 모두 이제 적자를 기록했던 그런 종목인데 지난해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큰 폭의 흑자로 돌아섰고요. 재작년이죠. 2021년도.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실적이 또 이제 영업이익의 경우에 500억이 있던 게 20억이 되면서 내려왔지만은 중요한 건 2023년 이후부터는 이게 영업이익이 안정을 찾는다라는 것에 이 종목은 대표적인 그 게임은 이제 쿠키런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뭐 카카오나 이런 쪽하고도 연관이 되어서 또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게임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많이 빠졌는데 이런 그 흐름 속에서도 이제 단단한 펀더멘탈이나 실적을 보유하는 저평가 종목들 그리고 특히 저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와 연관이 없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실적에 따라서 또 제자리를 갈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올해는 이제 상반기 중에는 경기 안 좋기 때문에 컨텐츠나 소비재 관련 종목 쪽에서 뭐 엔터라든지 컨텐츠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올 거라서 이 데브시스터도 결국 게임도 일종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런 산업 쪽에서는 순환하면서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소개해드린 종목은 바로 데브시스터고 모바일 게임 주로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면 이게 중국발 훈풍으로 판호 추가 발급 기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국내 게임의 수출 국가적 비중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장이에요. 35% 정도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동남아가 한 18% 정도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이런 그 큰 비중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판호가 열리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우리 게임 업체들의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는 거고요. 안 그래도 이제 미국과의 패권 전쟁 속에 있는 중국으로서는 이 약한 고리를 건들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한한령이나 이런 부분 지금 사실 그것 때문에 뭐 중국의 대중국 이미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패권 전쟁 와중에서 자기 편을 또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들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이런 작은 문제들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교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국민 정서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튼 이런 뭐 한한령이라는 그런 구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판호 추가 발급이 된다면 우리 게임사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걸 이 데이터로 알 수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면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쿠키런 IP 기반 신장 모멘텀에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실적이 견고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은 이제 올해는 어쨌든 불경기, 상반기는 불경기예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고 수출도 잘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소비, 내수, 컨텐츠 이렇게 좀 가벼운 그런 섹터라든지 가벼운 아이템을 생산하는 기업들 그리고 소비에 조금 의존하는 경향이 심한 그런 쪽은 잘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의 경우에도 소비는 계속 살아있는 상태고 중국의 경우에 위드 코로나와 함께 소비가 살아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종목의 큰 트렌드적인 핵심 키워드
키워드는 소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안에 수혜주를 본다면 뭐 과거에는 화장품 이런 종목이 많이 갔는데 지금 뭐 화장품 중국에서 못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화장품이든 소비 관련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쪽에서 좋은 시세가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데브스테스터 말씀드리고 제자리에 와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자, 최근에 이제 게임 산업의 시장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도 네.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네. 있더라고요. 2021년도에 약 21조 규모에서 네. 2022년도 22.7조 정도까지 성장을 직가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중국 파노 개방과 관련해가지고 그 데브시스터즈도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이제 파노가 개방이 됐었을 그렇죠. 때 좀 관련주로서 좀 이렇게 가능성 있는 기업이다라는 또 인식도 최근에 좀 네. 시장에 돌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매크로가 아직까지는 좀 금리 자체가 높은 상황인데 네. 결국에 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 중에 또 하나가 또 게임 산업이다 보니까 네, 말씀하시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약간 성장주들을 좀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좀 게임주가 올 한 해 좀 이렇게 매력도가 좀 높을지 이 파노 개방이 결국에는 좀 새로운 모멘텀으로서 좀 작용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이게 성장주로 이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제 우리 게임주들 중에서 그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와 연관돼 있는 뭐 놀면서 돈 번다는 황당한 그런 컨셉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했던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건 이제 소위 얘기해서 고평가를 만들어서 비트코인이 버블 붕괴와 함께 그쪽 게임주들은 박살 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거와 상관없는 본질적인 게임으로 꾸준히 그 소위 매출이나 실적을 올리고 있던 그런 종목들이 올해 이제 턴이 되면은 이 종목은 그냥 소비재주로서 봐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밸류도 아주 얕은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1차 목표치는 64,000원, 2차 목표치는 8만 원, 손절은 52,2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